혹독한 겨울 청죽산의 푸른 숲 속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가난한 영농 미천한 신분. 하지만 그는 여러 세계를 오가며 수성계의 냉혹함을 헤치고 살아남는 생존 이야기. 오늘은 문초공 작가님의 구제요무 난세수선이라는 작품을 기록하겠습니다. 총 1101화 분량 중에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전형적인 수성계의 은둔형 인물상을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방석은 소심한 성격을 지닌 데다 극도로 은둔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경지를 올리기까지의 빌드업 과정은 꽤 흥미롭지만 방석이 절대 모험을 하지 않고 상대를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만 나서기 때문에 전투 장면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소설을 완결까지 읽게 된 이유는 주인공의 버프 능력 때문입니다. 방석은 깨진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울의 파편들은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무협세계, 수선세계, 현대세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이버펑크 세계까지 등장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사이버펑크 세계에서는 가상현실 게임에 수선자들이 접속해 수행하는 재밌는 모습도 나옵니다. 방석은 처음 각성할 때 무협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경지가 오를수록 갈 수 있는 세계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무협세계라고 말씀드렸지만 구파일방이 있는 무림세계가 아닌 그냥 연기가 없고 기열로 경지를 올리는 세계입니다. 극도로 안전주의자인 주인공 방석은 직접 모험에 나서지 않지만 분신술을 익힌 후로는 분신을 통해 탐험을 시작합니다. 방석 본인은 수련에 집중하고 분신이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줍니다. 한편 온갖 고생을 겪는 분신의 모습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방석은 자질이 없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능력을 올리는데 법술, 연단, 부적, 연기 등 정말 일관되게 형편없는 자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들을 통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무협세계에서는 채술과 수성계의 법술을 융합하여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원래는 방석이 축기를 달성하고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과정까지 줄거리를 구성하려 했지만 아직 편집 실력이 부족해 무협과 수선을 오가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껴 결국 포기했습니다. 주인공은 공무원 시험장에서 탈락의 스트레스를 받다 졸도해 깨어보니 수성계의 가난한 영농 방석의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차원 이동한 수성계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방석은 가진 것 없는 영농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대나무숲, 농사, 잡초 뽑기 힘든 노동과 배고픔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힘이 없으면 지킬 것도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감합니다. 방석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와 강렬한 생존 욕구가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량으로 순간이동하게 됩니다. 대량은 무협의 세계로 신선이 없지만 무공과 욕의 피비린내 나는 강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방석은 수성계에서 가져온 영석 등을 이용해 흑석성의 부자가 되어 부유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연기가 없고 연기가 존재하는 수성계에서 바닥에 떨어진 대나무 낙엽을 주워도 은 1000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방석은 호화저택을 사고 하인과 하녀를 두고 호사스러운 일상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무협의 세계라 힘이 없으면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무공을 익히기로 결심합니다. 방석은 무공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이 세계의 대표적인 무술문파 원합산에 입문하려 하지만 자질 부족으로 입문이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무관의 돈을 써서 홍사태, 백운장 등 다양한 무공을 배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방석은 스승 2명에게 연애를 베풀며 인간적인 친분까지 쌓습니다. 홍사무관의 신의도를 금전으로 잠시 열람할 기회를 얻고 수선자의 능력으로 그 내용을 완전히 복제합니다. 이제 방석은 진짜 무공 비전까지 손에 넣어 수련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무술 수련은 체력 소모가 크고 보약과 비약이 필수적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암시장에서 사온 태쇠고기를 조심스럽게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먹은 뒤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기혈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직접 체험합니다. 요수고기의 효율을 깨달은 방석은 수성계에 팔아서 경제적 이익까지 도모하게 됩니다. 결국 두세계를 오가며 돈과 인맥을 활용해 빠르게 기열 3병까지 돌파해 무관 내 최상위 실력자가 됩니다. 기열 3병 고수조차도 수성계 법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확인하지만 대량 세계의 채술, 수선 세계의 법술을 융합하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합산 흑석성 분타에서는 방석의 실력 상승이 거론되며 그의 성장에 주목하는 강호 인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중에 방석의 집안에서 배신자가 발생해 김 집사가 복면사내에게 방석의 동선을 팔게 됩니다. 방석은 복면사내와 대치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배신자인 김 집사를 차갑게 처리합니다. 이 일로 인해 집안의 하녀, 하인 중 의심 가는 인물들을 모두 내보내며 집안을 정비합니다. 방석은 연기를 찾는 벌을 이용해 복면사내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고 배후 세력이 원합산임을 알아냅니다. 흑석성 바깥에서는 영호양이 요괴 요랑을 단숨에 제압하는 등 원합산 세력의 강함이 드러나지만 처치된 요괴의 시체에서 정체불명의 식물성 괴물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무관주들까지 차례로 기이하게 오염되고 흑석성의 불길한 재앙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방석은 청죽산의 중심 수련자들의 시장인 방시에 방문합니다. 영석 사정이 넉넉지 않음에도 힘을 기르기 위해 중품 부적과 하품 부적을 아낌없이 구매합니다. 이 부적들은 수성계에선 방어 공격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시장에 갑자기 자유산 비경에서 고대 공법과 축기 영물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모두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몰려가지만 방석은 그 위험성과 혼란을 보고 조용히 자신의 수련과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자신은 현명하게 두세 개의 장점과 자원을 융합하여 언젠가 축기의 벽을 넘고자 합니다. 방석은 1년이 지나 영중미를 재배하며 농사와 수련을 병행합니다. 풍년의 기쁨도 잠시 사도가의 수확의 절반을 바치고 남은 몫의 일부만 영석으로 바꿔 생활에 보탭니다. 자신은 고작 사도가의 땅을 임대한 영농일 뿐이라서 수련을 높이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량 세계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성계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영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석은 변장한 채 청죽산 장터의 대형 상점 백교로에서 무협 세계에서 가져온 태세고기를 판매합니다. 고급 요수고기의 순도와 효능으로 시세보다 높은 값에 영석을 획득합니다. 거래 후 찻잔에 3일향이라는 추적용 향이 묻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백교로를 떠납니다. 곧 방석은 약탈 수련자 2명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방석은 그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백교로의 기영송이 자신을 노렸음을 알아냅니다. 전투 후 두 수련자의 저물대와 법기를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방석은 수성계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더 큰 세력에 맞서기 위해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두막 지하실에서 목원단을 활용해 벽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연근이 하급이라 수련의 벽에 부딪히지만 결국 마지막 목원단까지 모두 소모하며 연기 4층 즉 연기 중기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법술 수련에도 도전하여 얽매기 술을 연습하지만 평범한 자질과 재능의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방석은 백운 무관에서 모표묘와 사부 그리고 타 무관 관주들과 인연을 쌓으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 와중에 흑석성 거리에서 이상한 괴물들이 출몰해 도시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이 괴물들은 요괴의 시체에서 피어난 검은 뿌리와 마물의 힘에 오염된 존재로 사람을 공격해 무수한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방석은 호람 모표묘 일행과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하고 괴물의 샘플을 확보해 원인을 조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동시에 흑석성 관아 뒷마당에서는 기괴한 검은 나무 마가 탄생하고 그 영향력으로 흑석성 전체가 마물의 위협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흑석성의 마가 나타나면서 성은 공포와 혼돈에 휩싸이고 검은 안개와 어둠에 갇혀 탈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곳곳에서 괴물들이 출몰하며 백운무관의 방석과 동료들도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모창룡 관주가 힘겹게 귀환하지만 그는 마의 저주에 감염되어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무관의 분위기 역시 절망으로 물듭니다. 많은 무인들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불멸의 존재임이 드러나면서 성 전체가 점차 거대한 감옥이 되어갑니다. 방석은 최후의 수단으로 수련계로 이동하여 위험을 피할 순 있지만 이동 지점이 고정이라서 마지막 수단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백운무관 사람들은 성 외곽에 임시 거점을 마련합니다. 방석은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흑석성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계속 자라는 거대한 검은 나무 요마수가 존재합니다. 이 요마수는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뿌리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안개는 결계처럼 흑석성을 막고 있습니다. 방석은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며 수련자만의 시각으로 이 위기를 분석합니다. 잠시 흑석성을 떠나 수련계로 돌아와 마의 피를 연구하고 수련자의 법력만이 마의 저주를 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시 흑석성으로 돌아온 방석은 외곽에서 쌀가마니를 챙겨 백운무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백운무관은 원비라는 강자가 식량과 거처를 빼앗으려 위협하는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방석은 원비와의 결투 끝에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백운무관을 지켜냅니다. 이로써 백운무관 내에서 방석의 위상이 급상승하게 되고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한편 흑석성의 남문 근처에서는 원합산 무사들이 피난민들의 곡식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합니다. 귀족 출신들도 속수무책으로 곡식과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립된 흑석성은 오직 힘만이 법이 되는 세계로 변모합니다. 시장에서는 식량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무공 비급이나 보물도 쓸모없이 전락합니다. 방석은 수성계로 가서 범인들의 쌀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평소에 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았던 여러 비급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여러 무공을 융합하여 온몸의 진기를 강화하고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무공의 중복 수련으로 인한 효율 저하와 기혈 충돌 문제라는 한계도 체감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경지의 무공, 즉 진경 무공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흑석성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원합산만이 진경 무공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곧장 원합산을 상대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방석은 원합산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사들을 하나씩 암살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원합산의 고수 순우와 장준명의 전투에 개입하게 됩니다. 순우는 종파의 비기까지 사용하며 장준명과 사투를 벌이지만 방석의 개입으로 순우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방석은 미옥술과 약, 침수를 이용해 순우를 신문하여 원합산의 내막을 파악합니다. 순우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은 후 그녀를 처형합니다. 한편 원합산 분타는 연이은 수색대 실종과 식량 부족, 제자 이탈 등으로 내분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방석과 장준명은 원합산 분타의 약화를 틈타 정문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장준명의 기습으로 분타가 아수라장이 되며 마침내 영호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호양은 진경무사로서 장준명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장준명의 뒤에 숨어있던 진짜 적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방석은 위기를 느끼고 도망치며 영호양이 그를 쫓아 골목길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방석은 다양한 삼류 무공과 독, 부적, 그리고 청화검까지 동원해 영호양과 일진일퇴의 대결을 펼칩니다. 결국 방석은 번개부적 소래부와 청화검을 결합한 공격으로 영호양을 중상 입히고 그를 생포합니다.
흑석성의 폐가에서 방석은 미옥술로 영호양을 신문해 원합산의 비밀과 무공을 파헤칩니다. 신문을 마친 뒤 영호양을 불태워 없앱니다. 이후 원합산의 비법을 연구해 여러 삼류 무공을 융합하여 마침내 진경에 돌파합니다. 그의 힘은 연기중기의 채수에 필적할 정도가 되고 다양한 무공의 효과가 섞인 혼원진이라는 독특한 진기를 얻게 됩니다. 성 밖으로 탈출할 방도를 찾던 중 암시장 거물인 한뚱보와 거래를 시도합니다. 거래에서 한바탕 싸움 끝에 한뚱보를 굴복시키고 요마, 태세를 얻습니다. 백운 무관 쪽에서는 타 무관들이 식량과 재산을 노리고 무관주 정천보까지 끌어들여 압박합니다. 방석이 무관으로 귀환하자마자 정천보 일당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며 백운 무관의 위신을 세웁니다. 방석이 진경무사가 된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방석은 점점 거세지는 마물들의 공격을 피해 백운 무관 사람들과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흑석성은 이미 마계의 어둠에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방석은 한뚱보, 장준명 등과 함께 모든 생존자들을 이끌고 마지막 탈출 시도를 합니다. 수성계에서 거금을 들여 준비한 파근부적으로 일시적인 통로를 열어 모두를 마계에서 탈출시키고 태양이 비치는 새로운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통로는 곧 닫히고 모두가 탈출하지는 못합니다. 방석과 생존자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청죽산 방시에는 사도가문에서 새로운 안전관리자 사도청청이 부임하여 수련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청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방석은 변장하여 무협세계에서 가져온 요수고기와 뱀가죽을 장터에서 판매합니다. 그때 청죽산 방시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혼란이 시작됩니다. 사도가의 집법대가 방시 전체를 봉쇄하고 각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방시는 아수라장이 되고 수많은 수련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는 혼란에 빠집니다. 방석은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방석은 방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원수였던 백교루의 기영송과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기영송은 연기 후기의 강자와 함께 사도청청을 쫓고 있었고 방석은 상황을 관망하다가 결국 사도청청을 돕게 됩니다. 혼전 끝에 방석은 기영송을 제압하고 사도청청에게 도움을 주면서 방시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사도 가문은 자주산 비경에서 얻은 수확물로 인해 대규모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방석은 각 세력의 암투와 이해관계를 곱씹으며 수련세계의 냉혹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방석은 청죽산에서 벗어나 자신이 얻은 저물대를 열고 전리품을 정리합니다. 영석 100여 개와 상급 비기 금교검, 중급 비기 현철순, 각종 단약, 귀한 정보가 담긴 옷간 등을 얻게 됩니다. 특히 진도초해라는 진법사 전승입문서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마련합니다. 방석은 산속에서 진법 연구에 매달리지만 진법은 높은 이해력과 자질을 요구하는 분야라서 삼재진문이라는 기본 진법조차 며칠 동안 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진법에는 재능이 없음을 인정하고 진법사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드문지 실감하게 됩니다. 방석은 다시 무공 수련에 집중하면서 무협세계에서 해답을 찾기로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잔혹한 난세 속에서 두세 개의 장점을 융합해 밑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강자로 성장해가는 주인공 방석의 생존과 성취를 보여줍니다. 전투의 팍진감, 암투의 긴장감, 그리고 잔잔한 인생의 평화까지 모두 한 편의 대서사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